이강인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우리의 에이스라는 사실은 점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제 동점 상황에서의 결승골 그리고 역전골뿐만 아니라 기록만 봐도 어제 경기에서 키패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선수가 이재성 선수였고요. 그 다음으로 키패스를 가장 많이 만든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키패스 3개 중에서 3개 모두가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우리의 공격에서 결정적인 장면들을 매 상황마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우리의 공격 작업에서 이강인이 가져가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어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나에게 항상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 내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에게 엄청 많은 것을 원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술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대부분의 공격 찬스가 이강인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아시아 팀들을 상대할 때는 상대 수비가 중앙 지역에 빽빽하게 밀집한 형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아시안컵이라던가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에도 아무리 상대가 우리보다 전력이 낮은 팀이라고 할지라도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밀집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은 이강인 선수 본인이 볼을 끌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를 본인 쪽으로 쏠리게끔 만드는 플레이를 자주 하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자연스럽게 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이강인의 왼발 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방향 전환 패스가 일어나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 그리고 이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나올 때가 많죠.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넓은 공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수비가 중앙 지역에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계속 머물러 주면서 상대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강인 선수가 접고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아까보다 이강인 선수 쪽으로 꽤나 많이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는 이재성 선수가 넓은 공간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재성 선수가 손을 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패스를 해주니까 이재성 선수에게 넓은 공간에서 찬스가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상대 수비가 몇 명 없는 공간에서 이재성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당연히 상대 수비수 1명 정도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재성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상대 측면이 무너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중앙으로 몰고 들어와서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었죠.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이강인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는 볼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상대 수비를 계속 본인에게 끌어당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해 준 다음에 본인에게 일단 수비를 끌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했다가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바로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강인 선수가 약간 가운데 쪽으로 패스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중앙을 거쳐서 측면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이강인 선수 쪽에 수비가 당연히 쏠려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이 넓은 공간이 수비가 없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이재성 선수가 오른발에 걸렸기 때문에 슈팅이 살짝 벗어났는데, 만약에 저기서 오른발을 주로 쓰는 손흥민 선수라던가 황희찬 선수에게 걸렸으면 득점이 될 만한 찬스였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해주는 패스가 얼마나 우리 대표팀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효과적인 공격 패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레인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롱패스를 보면요, 3번 시도해서 3번 모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롱패스라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방향전환한 패스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방향전환 패스의 성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대표팀이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 혼자 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게끔 선수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 선수에게 분명하게 쏠려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볼 소유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 4명을 뚫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 앞쪽에 있는 황인범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황인범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황인범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약간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요 앞 공간을 활용해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전 장면도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 혼자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접고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기에는 상대 수비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서령우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뒤쪽으로 오버래핑을 시작합니다. 서령우 선수의 오버래핑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살짝 측면 지역으로 그리고 약간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는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 수비가 약간 뒤로 측면으로 물러나면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봐도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니까 쉽사리 이강인 선수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붙지 못하고, 특히나 이 측면에 있는 선수가 서령우 선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전환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강인 선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서령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이강인 선수가 있는 쪽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령우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이후에 주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쏠리면 오버래핑을 해서 수비를 측면으로 물러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통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역할을 서영우 선수가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클린스만 초기에는 황인범 선수를 왼쪽에 두고 박용우 선수를 오른쪽에 두었던 경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황인범 선수를 확실하게 오른쪽에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박용우 선수는 황인범 선수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황인범 선수 자리에 박용우 선수가 있으면 박용우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뒤쪽으로 약간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황인범 선수는 박용우 선수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선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 주면서 아까처럼 이강인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이강인 주변으로 오버래핑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박용우 선수가 살짝 뒤로 빠지면서 이 뒷공간을 커버를 해주니까 이강인 선수 주변에 황인범과 서령우라는 조력자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경기들을 보면 박용우와 황인범 이 두 선수의 위치가 황인범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박용우 선수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오른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박용우 선수는 황인범 선수처럼 이 공간으로 빠르게 접근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소 뒷공간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받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주변에 이강인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부족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이강인 선수 주변에 황인범 선수가 움직여주면서 계속 이강인 선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격을 지원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서령우 선수도 이제 이런 장면이 우리 대표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 2명의 수비수를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령우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강인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들을 본인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서령우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니까 패스를 넣어줘요. 그런데
서령우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당연히 서령우 선수에게 이번에는 수비가 쏠리게 되니까 그 순간 서령우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이강인 선수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서령우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클린스만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대표팀이 경기 중간에 조규성 선수를 빼고 홍현석 선수를 넣으면서 홍현석 선수를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뒀죠. 그런데 이때는 홍현석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여주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위칭 동작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점점 더 후반전에 들어서는 중앙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오른쪽 왼쪽을 가리지 않고 경기 전반에 패스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후반전에는 바레인의 수비진들이 다소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경기장 이곳저곳에서 패스를 찔러주니까 바레인의 수비 전형이 체력도 떨어져 있는데 이강인이 경기장 전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강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매우 벅찼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후반전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는 측면 지역에 홍현석 선수가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서 볼을 잡는데 분명히 상대 수비가 밀집한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환상적인 턴을 통해서 다가오는 수비수를 너무나 유려하게 벗겨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단 한 번의 터치로 아주 효율적으로 상대 수비가 접근하기도 전에 볼을 잡아놓고요. 상대 수비가 이미 접근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미 전방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서 반대편으로 여유롭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간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뛰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왼쪽 라인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손흥민 선수가 잡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황인범 선수가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강인을 따라 나오지 못하고 측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볼을 몰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강인이 중앙 지역으로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전방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절묘하게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강인의 스루 패스가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전달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상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뛰어난 선수인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도 이 패스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한테 맡기는 거고,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범 선수라던가 홍현석, 서령우 여러 선수를 붙여서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을 바라봤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모두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장 위협적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패스 능력을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패스 하나로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선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요. 그 모습을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큼은 최근에 너무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흐름도 국가대표팀에서 너무나 좋고 빛나는 상황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리면 이강인이 그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그러한 패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라인을 섣불리 올리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인을 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라인을 내렸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킥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크로스를 날카롭게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내리면 내린 대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때 약간 우리 대표팀에서 패턴과 같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계속 볼을 끌어주면서 상대 수비가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살짝 쏠리게끔 만들어요. 크로스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가운데에서 조규성,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 내지는 황희찬 선수가 상대의 풀백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정확하게 패스를 올려주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아마 최근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레인전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 쪽에 쏠려 있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려줘요. 근데 이 반대편 공간으로 조규성 선수가 이번에는 절묘하게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풀백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이강인의 크로스가 딱 이 위치로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규성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었고 상대 수비의 전체적인 전형이 이강인 선수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이강인을 주시할 수밖에 없고 이강인 쪽에 쏠려 있는데 그때 상대 풀백의 뒷공간으로 반대편에서 있었던 이재성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 선수가 정말 요 사이로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줘요. 그래서 이 크로스도 반대편 공간에서 이재성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뻔한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것은 상대 팀으로 하여금 라인을 올려도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가고 라인을 내려도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들어오니까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코너킥이나 프리킥이 나왔을 때는 이강인의 날카로운 킥력과 키가 큰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것마저 위협적이고요.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핵심적인 자원이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명확한 에이스로 발돋움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